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개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개수에 해당이 되고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에 태어난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경자년 을유월 마지막 종강을 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이제 절기상 한로가 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한로 절입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을유월에서 한로가 지나면서 이제 병술월로 바뀌게 되는데, 오리지널 이제 경자년 을미월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경자년 병술월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마지막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경자년 을유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간 태어난 배경 월령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맞추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물의 기운 수, 그래서 음수가 바로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봤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임수는 같은 수이긴 하죠. 같은 수이지만 개수는 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는 양이 되는 것, 그래서 임수는 양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수의 특징 뭐죠?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했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거나 쓰나미가 일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있지 않고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치거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왕했을 때는 항상 충분지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큰 파도나 너울이 쳐가지고 큰 수해를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임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칠살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국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병화로서 기본적으로 배합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월령에 따라서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무토병화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성인 금을 먼저 쓸 수도 있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목을 먼저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자월 신월 이렇게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반대로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이거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개수는 뭐냐면 옹달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옹달샘 대신은 이거를 저는 정화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촛불 켜놓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께서 정화수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치성을 드렸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맑고 깨끗해야지 그런 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개수가 탁해지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물을 개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개수 자체를 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무기토 보는 것이 좋지 않고요. 지지에도 진술, 충, 미, 토가 한두 점 있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술, 충이 일어나거나 충미, 충이 일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진술, 충, 미, 토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간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기의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들 때 그거를 걸러주고 정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무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개수의 특징이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라고 그래요. 맑을 청자, 맑을 징자. 그래서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렇게 목이라든가 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목을 필요로 할 때는 개수는 간목 같은 걸 좋아하고요. 화를 필요로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치용하는 것이 공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도 쓸 수가 있겠고 병화 대신 정화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간목병화를 쓰는 것보다는 그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개수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일간은 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월지라고 하는 이 글자가 중요한 것은,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지절이라고 해서 가을에 해당이 되죠. 가을 중에서도 금이 가장 왕한 금왕절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데, 자, 오늘 경자년 을유월 마지막이죠. 다시 한번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또 지장간이 경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 같은 요 유금 안에는 가지고 있는 것 경금이죠. 신금입니다. 그리고 유월의 본기는 경금이 아니라 바로 신금이 본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금을 설명드릴 때는 신금은 작은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러한 맑고 깨끗한 그 장신구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뭐예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도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이고 유금, 신금도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정인에 해당이 되죠. 경금이니까.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죠. 신금이니까. 근데 개수를 생겨줄 때는 정인으로서 생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인으로서 생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일단 그렇게 배우게 되지만 일간 개수의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자체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케미가 맞다고 했죠. 깨끗한 금으로 깨끗한 수를 생겨주는 것이 더 공력이 크죠.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고 하는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금이 아니라 제가 경금 상금을 할 때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 불순물 같은 것이 조금은 섞여져 있는 그런 강철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탁기가 있는 금으로서 수를 생겨주는 것은 개수 자체가 생을 받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맑고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개수도 마찬가지인데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도 깨끗하고 수도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한다? 금백, 수, 청함을 좋아한다. 금, 수, 쌍, 청함을 좋아한다라고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도 비단 뭐예요? 일간이 왕하다고 하면 무토로서 임수 같은 것은 제방을 하는 것이 좋지만 유독 6월의 임수는 금백수청합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금도 깨끗하고 수도 깨끗한 그런 시절이 바로 이 6월이기 때문에 6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맑고 깨끗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토를 천간에서 본다든가 내지는 무토를 천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 자체가 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 원국 자체에서 토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왕절은 숙살지기가 강한 계절, 즉 쌀쌀하고 좀 오싹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저녁에 운동을 나갈 때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어저께부터는 긴팔 긴바지를 입고 가고요. 밤에 잘 때는 조금 두툼한 이불을 꺼내놓고 자고 있습니다. 이제 기운이 자체가 많이 이제 썰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6월이라고 하는 계절, 다음 달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좀 쌀랑쌀랑한 기운, 즉 숙사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6월에 개수, 임수도 마찬가지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쌀쌀한 기후를 갖다가 조후, 즉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가 있는데 병화만 이렇게
천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사화 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힘을 얻겠죠. 그래서 병인 이렇게 있다거나 내지는 병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화병화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두고 투출했기 때문에 6월에 숙사라는 기운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병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과 그 다음에 있는 병화가 뭐예요? 뿌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개수는 무기토가 투출했을 땐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되고, 무기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병화가 있을 때 병화의 뿌리가 돼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간목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4, 5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굳이 간목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놓고 보게 되면 격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지, 월령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은 음수, 월지는 금이죠. 금은 수를 생하고 일간 개수 입장에선 금의 생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는데, 음대 음이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편인격이 된다. 단 일간 개수도 세력이 있고 금도 왕하기 때문에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모왕자상과 모왕자쇠는 좀 다르다고 했죠. 모왕자쇠는 인성이 왕한 반면에 일간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이 모두 왕한 것을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같이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개수에 비해서 금의 세력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자칫 모왕자세가 될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있는 만큼 개수도 자의 뿌리로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모왕자세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모왕자상한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토의 기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맑고 깨끗한 금백수성의 어떤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을경합했죠. 이거 경금을 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뭐예요?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 양금인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탁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 이렇게 6월에 수가 있고 금의 기운이 이렇게 왕할 때는 뭐예요?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 즉 화가 있어서 사주 자체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일지에서 미토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고, 미토는 개수 입장에서 칠살 내지는 편관이라고 하는데, 편관 칠살인 미토는 토이기 때문에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개수 일간이 개미 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신경이 예민하고 까칠까칠하고 이러한 국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있다라고 보지 않지만, 만약에 생시에서 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축미충이 되죠. 자, 토충이죠. 토충, 토가 충한다고 해서 이건 토충인데,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지에 있는 토라 하더라도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있는데, 물이 깨끗하게 있는데 밑에가 진흙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미꾸라지가 한 마리 밑에 있는 진흙을 갖다 살짝 건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흙탕물이 되는 것은 흙탕물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축시가 되면 축미충으로 인해서 개수가 어떻게 돼요? 탁수가 될 수 있다. 반드시 목으로서 좀 토를 제거시켜 주거나 목으로서 토기운을 걸러주는, 정화하는 그런 작용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을목은 경금하고 합하고 있기 때문에 토를 제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경금을 묶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을목은 식신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 될 바는 아닌데, 축시의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얘기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시를 말했는데 축시가 되면 개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축미축이 돼서 개수가 좀 탁해지는데 여기에 만약에 간목이 올 수는 없겠죠. 을목이 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미축무리에서 개수가 약간 탁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세에서 간목이라든가 이렇게 을목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 토충한 것을 조금은 걸러줄 수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목운이 좀 늦게 오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사주인데 원국 자체에서 화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걸러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무기미시 같은 경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무오시 같은 경우 제가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청징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징함. 그래서 이 청징함이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오미에 뿌리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왕토가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게 되겠고요. 기미시는 기토가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오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가 개수를 매몰시키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갑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것이 뭐냐면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억제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중에 지장간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으로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부의 병화가 뿌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이라든가 화운을 보게 되면 병화가 살아나서 조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단 한 가지 뭐냐면 진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술토가 와서 진술충이 되거나 축토가 와서 축미충이 되게 되면 역시나 개수가 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은 조금은 불안한 그러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청사시 같은 경우는 목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화가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다. 여러분, 경신 신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을 얻어서 개수를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경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는 것 나쁘지 않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월지가 금왕절에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겠고, 금왕절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 뭐라죠? 금이 많아지면 금생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금이 너무 많게지만 오히려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시 신유시도 금왕절에 경금마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경신시 신유시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국 자체에서 목화가 많았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경신 신유시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금왕절에 다시 금수가 있는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신시를 보는 것만큼은 조금은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한로절이니까 내일 또 이제 경자년 을월 일부와 경자년 병수를 한로가 지나게 되면 병수월로 바뀌게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